계속해서 이제 기아공차 넣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공차 넣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두려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동력장치류의 기아공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해당 부품이 커버라고 하면 커버에 들어가야 되는 기아공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원주 흔들림 공차 하나 들어가 주면 되고요. 동심도 공차 하나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요 두 개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다니는 겁니다. 커버 부품을 하나 작업하시는 부분을 딱 알고 계신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 기아공차가 어디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패키지로 딱 감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요. 항상 붙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공식처럼 외우셔야 되는 애들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요쪽 부분에 원주 흔들림 공차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상대물에 딱 조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상대물에 조립이 되다 보니까 비틀리면 돼, 안 돼? 커버에 있는 부분이 비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비틀리지 말라고 규제해주는 공차거든요. 원주 흔들림 공차가. 그런데 사실은 이걸로는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특정 부분에, 보통은 센터 부분에 그 다이얼 인디게이터 한 바퀴 삥 돌려가지고 최고로 많이 나온 높이차하고 최저로 나온 높이차, 그 높이차를 공차 역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공차 역이라는 게 공차 범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 면을 이거 규제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로 차라리 해주시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이 면 전체를 규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면 전체를 해주는 거니까 진짜 규제하고 싶으면, 제대로 규제하고 싶으면 온흔들림 공차로 해주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어쨌든 온흔들림으로 해주시든 원주 흔들림으로 해주시든 이 면에는 반드시 원주 흔들림 공차가 필수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보고 있는데 야 여기다가 이거 뭐 넣지 막 열심히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짜내셔도 단 0.1점도 추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차를 주는 거 누가 주는 거예요? 설계자가 판단해서 주는 거죠? 설계자가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이 공차 값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채점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아공차를 넣는데 너무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지 말라, 이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어넣는 원리는 FM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너무 시간 소모는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뭘로 한다? 만약에 커버라 그러면 패키지로 붙어 다니는 위치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텀 잡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데이텀은 커버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는 요 부분 아니면 요 부분이에요. 어떠한 부분이랑 딱 맞닿아야 하기 때문에 형상에 오차가 많이 존재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데이텀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평행한 선 혹은 평행한 면 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기준으로 잡을만 하다 하는 면이 커버에서는 요 면 아니면 요 면이거든요. 그래서 요 면 쪽에다가 데이텀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해당 면은 어떠한 상대물과 정확히 딱 붙어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원주 흔들림 공차 하나 주시면 돼요. 원주 흔들림 공차 값을 주는 기준은요. 여기에 있는 요 값, 원주 흔들림이 들어가야 되는 요 면의 값. 즉, 힘들게 설명을 했어요. 원주 흔들림이 들어가야 되는 전체 면의 높이가 얼마예요? 요게 76이네요. 76 IT 공차표가 있습니다. 규격집의 IT 공차표를 보시면 50에서 80 사이로 들어가는 거고요. 국가기술 자격 검정용 부품은 IT 5급 수준의 부품으로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에서 80 사이인 76이면 0.013이에요. 이건 단위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럼 마이크로미터면 밀리미터로 고치면 1000분의 1 곱해 주셔야 되니까 1000분의 1 곱하면 0.013mm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엄청 타이트하죠. IT 5급을 적용하면 공차값이 상당히 타이트한 거예요. 이거 0.01mm로 맞추라는 얘기니까 얼마나 타이트해요. 0.1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쪽의 면에 공차 폭을 이 커버에서 최고 높은 면과
최고 낮은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바퀴 쭉 돌려보면 이 오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오차가 나오는 이 공차의 범위를 0.013 이내로 가공을 해 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설계자가 그렇게 준 거예요. 0.013 내로 공차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얘 원반체를 한 바퀴 삥 돌렸을 때 최고 높이, 최저 높이의 차가 0.013 이하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어디 기준으로? 데이텀 기준은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형체를 가질 수 있도록 공차를 부여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텀 여기로 잡아주시고요. 기준값은 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면을 규제를 하는 거니까 이 원반체의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요 사이즈를 기준으로 잡아서 기하공차를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틀리면 선생님 감점입니까? 감점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 가지고는 감점을 시키질 않아요. 만약에 실수로 0.009를 넣었어. IT 공차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0.009 넣어서 이래도 감점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이제 동심도 공차가 하나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이유는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오일실이 들어가는 구멍에 대고 동심도 공차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뭐냐 하면 오일실 들어가고 축이 껴지면 자, 오일실이 들어간 다음에 축심이 다 맞아야 되겠죠? 축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축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구멍의 심지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는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에 동심, 즉 심지, 원통이 있으면 항상 원통에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가 도망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파이 0.009mm 파이니까 파이 0.009mm 안에서 축심이 존재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부분에 원통의 축심이 0.009 파이 안에서만 돌아다니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죠. 자, 그럼 0.009는 뭘 기준으로 하냐? 구멍 사이즈. 30파이면 30파이에 맞는 IT 공차를 딱 봅시다. 18에서 30이죠. 혹은 30에서 50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30 중복이 되니까 0.009 아니면 0.011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도 공차는 파이 값으로 주어졌을 때는요. 이 심이 지금 이거 2차원 형상이 아니잖아요. 면에서 윗면으로 가고 아랫면으로 가고 축심이 그렇게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통의 형태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축심도 어느 방향으로나 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궤적을 다 이어보면 어떻게 나와? 원형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축심이 면에서만 평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X자로 막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체의 폭, 그거를 결국은 원형이 되는 거예요. 축심이 지나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원통 형태로 삐뚤어지는 거기 때문에 파이 값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기하공차에 파이 값이 붙어 있으면 그런 의미예요. 기준은 역시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딱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직각도 공차는 뭐 주고 싶으시면 주시고 안 주고 싶으시면 안 주셔도 돼요. 필수로 딱 커버에 들어가는 기하공차 요거 하나 주시면 되고 동심도 하나 주시면 되고 요거 두 개만 딱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하공차 집어넣는 기준값 어떤 건지 아셨죠? 데이텀 어디, 기준값 어디를 기준으로 집어넣는다. 요것만 넣으시면 되고요. 속에 있는 요 값은 어차피 설계자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 값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점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커버 작업을 하시면 항상 커버만 외우시지 마시고 커버에 따라오는 기하공차의 위치와 어떤 기하공차를 넣어야 되는지 데이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걸 패키지로 암기하셔야 돼요.